즐거운 수학하나 장화주입니다. 자, 이 시간의 공부 주제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려면 기본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이 좀 필요해요. 자, 거리 공식 다 기억하시죠? 자, 직선이 있을 때 이 공식은 잘 이제 기억하고 있으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주로 사용해서 여기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거라서 저 공식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판별식 이용.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란 건 뭐냐?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원이 있다. 자, 원이 있어. 직선이 하나 있다. 그러면 직선하고 원이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직선하고 원이 안 만난다. 그 다음에 직선하고 원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럴 수도 있고,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럴 수도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그래요. 세 종류밖에 없겠죠. 자, 안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이런 거. 자, 이런 건데,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이에요. 원 이것과 직선 y는 mx 더하기 n, 이것의 위치 관계는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 정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알아보는 경우에 대한 겁니다. 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을 이용한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인데, 판별식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중학교 과정 내용이라서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만 하고,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고등부에서 배운 내용으로 이제 그냥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중학교식으로 이제 중학교에서 배운 판별식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볼 경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녀석의 위치 관계가 어떠냐? 이런 것은 연립 방정식. 자, 아까 뭐랬어요?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 그랬잖아요. 자, 원의 방정식과 이 녀석을 연립한다. 자, 연립한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0 이렇게 있고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연립한다는 게 뭐야? 이거 연립 방식이라는 것은 가관법, 대입법 막 그 말인데, 자, y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녀석을 y 자리에 이렇게 갖다가 넣을 수도 있는 거지. y 자리에 이걸 갖다가 대입하다 보면 뭐야? x에 대한 내림차순 방정식이 되겠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을 갖다가 대입하면 만약에 실제로 대입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걸 대입한다 했을 때 그 말이야. x제곱의 개수가 이제 요거 들어가면은 m의 제곱, x제곱 이런 말 생기니까 1 더하기 m의 제곱 막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고 이제 무슨 x 더하기 무엇은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걸 y에 대해서 요식을 대입해서 이것을 정리하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이렇게 뭐가 될 거다 그 말이지. 근데 이 녀석은 뭡니까?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아니야.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근이 몇 개냐는 판별식을 가지고 알아보는 거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그 말이야.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말이라서 그때는 이 경우를 말하는 거지. 이 경우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서 말하는 실근이라는 게 뭐야? 교점이 두 군데 있다 그 소리야. 그래서 이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두 군데서 만난다 그 말이야. 만약에 여기 판별식이 0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중근을 갖는다. 즉 중근이라는 것은 근이 한 개인 거죠. 그때는 접한다 그 말이에요. 판별식이 0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안 만난다.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 그 말이 안 만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관계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다른 말로 접한다. 접한다라 그래. 이럴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접한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런 것처럼 만나지 않는다. 이런 관계를 말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이걸 갖다가 대입하고 2차 방정식을 정리하고 판별식 정리하고 이렇게 좀 과정이 좀 길죠. 대입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볼 수도 있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지금 고등부에서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용할 경우가 있다면 그럴 경우는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것은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이럴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판별식을 통해서 이렇게 원과 직선이
뭐 두 군데서 만나냐, 접하냐, 안 만나냐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고등부에서는 아까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볼 건데,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에 그 거리 구하는 공식, 그것을 활용해서 알아본다. 그렇게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쉽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아까 이제 똑같이 이런 원이 있다, 이런 직선이 있다. 그 위치 관계,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떠냐, 뭐 두 군데서 만나냐, 접하냐, 뭐 안 만나냐 이런 거 알아볼 때 그 말이지. 그럴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그것을 재보고 그거와 반지름 r을 비교해서 알 수 있다. 반지름 비교해서. 자, 뭐 D가 R보다 작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하고 R이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뜻이에요. 자, 원이 있다. 원의 중심이 있겠죠. 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지나갔다. 그럴 때 이건 이제 직선인데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가 두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냐 그 말인데 이런 거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수직으로 갔다 갑시다. 수직으로 갔을 때 이 길이를 우리가 D라고 해요. 점과 원의 중심 이야기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까지는 반지름 R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런 관계일 때 그 말이에요.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그 거리가 뭐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작겠죠. 반지름이 더 크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서 반지름이 더 크다 그럴 때는 이게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처럼 그림이구나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말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저 직선까지 거리보다 더 크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의미가 되는 거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는데 여기 수직이고, 이럴 때는 얘가 또 D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D가 되겠죠. 이제 그때는 반지름이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D가 R이랑 같다 그 말 되는 거예요. 즉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하고 그 값이 같게 나오면 이것은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직선만 이렇게 갔다면, 이렇게 가면 더 연장해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번엔 요 길이가 D가 되는 거죠. 이제 D라는 길이가,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 말이야. 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잖아요. 즉 D가 R보다 더 클 때 그 말이야. 이런 경우라면 안 만나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이야. 즉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주어졌다고 보고,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점에서 그 주어진 직선까지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거리를 재라 그 말이야. 그리고 그 거리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각각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반지름하고 비교해 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것을 활용한다면 간단하게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한 원이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있다. 이 원과 다음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자. 세 가지만 샘플을 써놨습니다. 이 세 직선과 각각에 대해서 이 원과의 위치 관계는 어떤 거냐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부터 찾는 겁니다.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그래서 2,고요.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서 여기 1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저 녀석은 2,1이 중심이에요. 2,1을 적당히 좀 잡아주고요. 여기가 중심인 어떤 원입니다. 반지름은 공식이 돼야 돼. 반지름은 2분의, 자, 루트 하고요. A제곱은 16, B제곱, C의 제곱 4죠. 빼기 4C. 자, 1이 C니까 4C니까 빼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루트 16이니까 4고요. 2분의 4니까 2죠. 반지름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지름이 2인 녀석이니까 요 길이가 마침 2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왼쪽이고 오른쪽은 또 이만큼 더 가서 4까지 오겠죠. 이렇게. 자, 이럴 때는 조금 위치관계를 알아보려면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됩니다. 여기서 반지름이 2니까 위로 올라가면 3까지 가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고 남쪽은 마이너스 1까지 오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가는 어떤 원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원이 있습니다. 자, 저런 원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y는 x 더하기 1. 자, 이 녀석과의 관계는 어떠냐? 자, 이 녀석과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실제로는 이 그림을 실제로 그려봐도 됩니다. 사실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보면 아는데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일단 이것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려면 자, x 넘겨서 빼기 y 더하기 1은 0이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2,1에서의 거리를 먼저 재는 거예요. 자, 2,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공식에 넣으면 돼요. 자, 공식에 a제곱 b제곱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죠. 거기다 루트 씌우고 분의 절대값. 자, 일단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하고 1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건 없어져서 2죠. 2의 절대값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결국은 이게 뭐니까 루트 2분의 2가 됐으니까 약분하면 루트 2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루트 2라고 나왔어요. 즉 t라는 게 r하고 비교할 건데 t는 지금 루트 2가 나왔고 반지름은 2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루트 2랑 또 얘가 큰 거지 지금. 자, 반지름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반지름이 더 크다. 이건 무슨 뜻이냐?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뜻이라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이것은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알아보고 이거 실제로 x 더하기 1이라는 것은 뭡니까? y절편이니까 여기 지나는 거죠. 여기가 y절편이죠.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가 또 y절편이에요. 그래서 x절편이 이렇게 가는 녀석이지. 이렇게 가는 녀석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실제로 그냥 그려봐도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자, 근데 약간 좀 불확정적일 때, 약간 자세히 알 수 없을 때는 확실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동원하면 되겠고요. 그냥 그래프만 그려봐도 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에서 두 번째 식은 또 어떠냐? 자, 두 번째는 저거 이제 2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 자,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려보면 되긴 되지만 일단 그려보기 전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한다면 자, 이것도 점은 2,1이 중심이니까 2,1.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재는 겁니다. 똑같이. 자, 거리 잴 건데 2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5죠. 자, 루트 씌우고 분의 절대값하고 2하고를 집어넣으면 되죠. 2하고를 넣을 거예요. 2넣으면 4, 5, 6, 7, 7이죠. 이렇게. 자, 루트 5분의 7 이렇게 나왔어요. 자, 루트 5분의 7인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좀 정리하면 5분의 7로 돌아 그러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생각해도 되겠고요. 자, 이거랑 자, 이것의 반지름은 지금 얘는 지금 t입니다. 자, 반지름은 지금 2야. 이거랑 얘 누가 크냐 그 이야기죠. 지금. 자, 근데 무리수가 좀 있어서 바로 알기가 좀 어렵죠. 자, 이럴 때는 좀 정확하게 비교해야 됩니다. 이런 거 비교하려면 이거 무리수가 보이면 그냥 제곱을 해버려요. 제곱하면 25분의 그 말이고 제곱하면 얘는 5고 얘는 49죠. 49 곱하기 5 그 말. 이렇게 딱 놔두고 얘는 제곱하면 4가 되는 거지. 누가 더 크냐 그 말인 거랑 같아요. 자, 근데 25분의니까 얘는 25분의 곱하기 2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얘는 100이죠. 얘는 지금 100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큰 상태죠, 지금이. 자, 그래서 이쪽이 크다, 그 말이야.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 그 말은, 안 만난다. 그런 뜻이라겠죠. 자, 이 녀석은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이거 넘기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라는 y절편은 여기잖아요. 여기쯤 되잖아요.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만나는 거지. 이렇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면 점과 여기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잖아요. 이럴 때는 안 만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활용해서 알아볼 수 있다. 똑같은데 이제 3번째는
x는 4. 자, 이것은 뭐야? x는 4라는 건 간단한 직선이죠. 이런 것은 그냥 굳이 공식 안 넣어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냥. x는 4라는 것은 여기서 뭐 이렇게 가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가는 녀석인데 x는 4니까 뭐야? 요 원이 지금 4,1 여기 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x는 4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서 접하겠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 그림으로 보면 바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넣어볼 겁니다. 자, 넣을 때는 어떻게 넣느냐? y가 없는데 y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이것은 좀 모양을 바꾸면 x 더하기 0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넘어가서 빼기 4니까 빼기 4는 0. 자, 이런 직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2,1에서 저기까지 거리를 재는 겁니다. 알겠죠? 자, a제곱 b제곱. a제곱 1이고 얘는 0이니까 그냥 1인 거죠. 루트 1분의 그 말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1이니까 2하고 1 집어넣을 거예요. 자, 2하고 1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0이고요. 2 빼기 4 마이너스 2 그 말이지. 이렇게 생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1분의니까 요 절대값이 그냥 2죠. 그러니까 t가 2야. t랑 r을 비교할 건데 t가 지금 2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고 반지름도 2야. 둘이 같죠 지금. 자, 반지름이랑 접선 사이 직선까지 거리가 둘이 같다는 게 뭐야? 그것은 접한다 그런 뜻이라겠죠. 직선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게 반지름이기도 하고 직선까지 거리이기도 한 겁니다. 요게 d이기도 하고 얘가 r이기도 하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딱 접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 말이야. 어쨌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은 두 군데서 만나느냐, 한 군데서 만나느냐 이런 것만 그냥 알아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꼭 넣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안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만나는지 안 맞는지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한 부분 때문에 좀 알아보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다시피 대충 그려보면 두 군데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연습 문제. 원 이것과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보이면 기본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서 알아봐야 돼요. 무슨 상황인지. 자, 원의 중심은 아까처럼 2,1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2,1이 중심이니까 아까처럼 이제 그려주면 되겠고.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이제 아까 반지름 계산했을 때 아까 2가 나왔죠. 아까 그 원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지름 공식을 다시 적용해 보면 반지름 공식 뭡니까? 이제 2분의 그 말이고 루트 a제곱 b제곱 4제곱 16 b제곱 4인 빼기 4니까 4를 뺐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가 4이기 때문에 2분의 4라서 2입니다. 아까 그 원이에요. 원 자체는 아까 그것을 이제 동원했고요. 자, 여기에서 반지름이 이렇게 2인 원이니까 아까 그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렇게 이런 원이 있는 거지. 자, 여기에 이제 저 직선에 이르는 거리 그랬는데 저 직선 자체를 좀 정리해 봐야지. 자,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런 직선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은 대충 모양을 좀 그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좀 지나가고 y좌편이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죠. 대충 이렇게 가는 녀석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안 만나는 상황이구나 이런 거고요. 아무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원 위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이 원 위에 이런데 P가 있다 그 말이야. P가 있는데 저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그 말이야. 뭔 소리냐? 자,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해봅시다. P가 여기라면은 여기서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요렇게 그 말이에요. 이 길이가 바로 거리인 겁니다. P가 여기라면 알겠죠? P가 여기 있다면 만약 P가 여기 있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그 말이겠죠. 요 거리. 그러니까 P의 위치에 따라서 P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P에서 직선까지가 가장 멀 때는 어디에 있을 때냐, P가 어디에 있을 때냐 그 말인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P가 가장 멀리 있다 그러면 중심을 지나고 이렇게 중심을 지날 때, 그리고 얘가 수직이죠, 거리니까 여기 말이지. 자, 직선에서 중심을 통과해서 여기를 갈 때, 여기가 P가 있을 때 말이에요. 이때는 가장 먼 거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때가 가장 먼 거리. 가장 짧은 거리는 여기에, 여기. P가 여기. 자, 가장 먼 거리라는 것은 중심을 지나는 이 최단 거리를 생각할 때, 여기서 이렇게 최단 거리 수직으로 갔을 때, 중심을 통과한 직선일 때가 여기가 P일 때가 최대 거리,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 거리 이렇게 된다 그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일 때가 최대, 여기일 때가 최소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최대 최소는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거리는 이런 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잰 다음에 요것은 반지름하고 같잖아요. 자, 반지름을 2인데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고 반지름 더해주자. 그러면 그 거리가 최대값이다 그 말이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고 반지름만큼 빼준 게 여기 길이잖아요. 요 길이가 최소값인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야 되겠구나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직선 자체는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고요. 원의 중심은 2,1이에요. 2,1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자, a제곱 b제곱 2니까 2에다가 루트 씌우고요. 2,1 그 넣으면 되는 거지. 2, 1, 1이니까 4죠. 4 그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제 루트 약분하면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멀 때 여기서까지 거리는 거기서 거리는 요거 이제 그 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중심에서 직선까지만 잰 거예요. 요게 2 루트인데 여기서까지가 2 루트 2 그 말이에요. 여기서까지 거리가 그거에다가 2를 보태야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 거리의 최대값은 그 말이야. 요거를 2 루트 2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요 중심에서 거리에다가 이만큼 더한 거. 이제 반대로 여기서 거리에서 이만큼 빼준 게 최단 거리인 거지. 최소값이. 최소값은 그 말이야. 2 루트 2에서 2를 빼자. 이것이 바로 최소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야 되겠구나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가장 먼 거리, 가장 짧은 거리, 중심을 지날 때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원 이것과 직선 이것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일단 무슨 상황인지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지. 자, 원이 나오면 저 원에 대해서 중심의 좌표부터 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마이너스 1, 얘는 2예요. 마이너스 1,2, 중심의 좌표는 바로 딱 식을 보고 알치셔야 되겠고, 반지름은 2분의라고 공식에 넣으면 되죠. 일단 넣어보세요. a제곱은 2의 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고요. 빼기 40. 자, 40인데 c가 마이너스니까 16 플러스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인데 32에다가 4니까 36, 루트 36은 6이죠. 2분의 6, 그래서 3, 반지름이 3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딱 중심하고 반지름을 계산해서 바로 이제 그려주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2를 잡고요. 여기가 중심이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반지름이 3입니다. 반지름이 3이니까 좀 더 위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겠지. 대충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 정도로는 원입니다. 이렇게 자, 대충 그랬어요. 자,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저 직선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렸는데, 저 직선 자체는 일단 정리하면, 이런 것은 이제 y는 하고 정리해보면 좀 알기가 쉬워요. 넘겨서 보면 y는 2y가 넘어갔으니까 2로 나눠줄 거니까 2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자,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인데 y절편이 1이니까 여기 지나겠지. 여기를 지나고 그 말.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대충 이 정도로 간다고 좀 그려본다면 이런 상황인 거지. 자, 이런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두 점 그러면 여기랑 여기 이야기인 거지 지금.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한다는 것은 요 길이 구해라 그 말인 거지. 자, 이 길이는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저것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구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현이라고 해요. 현이. 현. 자, 현의 길이를 구해라. 잘린 현의 길이. 우리가 이 원이 직선에 의해서 잘려진 현의 길이 구해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우리가 앞에서 공통현의 길이 구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현의 길이 구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원의 중심에서 이런데 아무데나 이런 데 먼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면 이 길이는 뭐랑 같아요? 반지름인 거지. 여기 반지름 3이니까 이 길이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구하려면 이 점에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요 거리를 재는 거예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부터 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리. 자, 중심은 마이너스 1,2니까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자, a제곱 b제곱 5죠. 5니까 루트 씌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고 2 넣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넣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2죠.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절대값이라서 루트 5분의 3그래요. 이제 유리화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까지 길이가 루트 5분의 3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 피타고라스로 얘를 구할 수 있다겠죠. 자, 얘를 먼저 구한다면 3의 제곱 구해서 이거 제곱 5분의 9를 빼야 되겠지. 자, 이거 제곱은 5분의 9입니다. 3의 제곱에서 5분의 9 뺀 거. 이곳에 루트를 씌워주면 여기 길이가 되는 거지. 정리해주면 돼요. 5분의 얘는 뭡니까? 5분의 45에서 5분의 9를 빼는 거랑 같죠. 5분의 36. 그래서 그럼 루트 5분의 36하고 같아요. 루트 5분의 6인 거죠. 보니까. 자, 루트 5분의 6이 바로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6이야. 자,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6인데 공통현의 길이라는 것은 요 길이를 말하는 거지. 요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연결하면 이게 2등분 삼각형이라서 요 길이가 딱 2등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등분 되는 거라서 이곳에 2배야, 2배. 그래서 이 현의 길이는 루트 5분의 12가 되겠어요. 유리화를 한다면 5분의 12 루트 5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공통현의 길이를,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현의 길이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점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이 또 적용되는 거지. 그걸 구해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 그 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과 직선의 이치관계 문제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원과 직선의 이치관계 이런 정도로 풀어보기로 하고요. 크게 막 어려운 게 없는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위치관계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응용된 문제들은 뒤에서 봤던 것처럼 뭐 최대 거리, 최소 거리 뭐 이런 거라든지 현의 길이 구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그 정도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